중요하게 생각했던 반등 기준인 이 주요 지지선을 하락 돌파했습니다. 이 하락 돌파가 계속해서 하락에 대한 신호일지 아니면 속임수로서 이것을 이제 반등시킬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던 이런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고 나서 이렇게 관여하는 매물대에서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반등 전략을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한 번 더 깨므로써 이제 이 구간도 저항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 와중에도 여기서 결국 이 매물대까지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또 강한 반등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초기에 이 비트코인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자리면은 좀 자신있게 이 숏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저점을 깬 다음에 반등시키고 또 저점을 깨고 반등시키고 또 저점을 깨고 반등시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락 돌파를 함으로써 이제 어디로 이 추세를 봐야 될지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감기 사이클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하락장을 겪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점에 이어서 두 번째 관점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이 움직임과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이 프랙탈 비교라고 하는 것은 심리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심리적으로는 21년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든 것처럼 이번 사이클에서도 25년도에 만약에 고점을 만든 것이라면 비슷한 흐름으로 하락을 만들지 않을까, 이것에 기반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들을 닮아 있다고 보는지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최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이전 고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 지지 매물대를 만들면서 고점을 형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는 전체적으로 이 큰 변곡점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좀 짜잘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이 하락의 흐름이 대략적으로 비슷한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따른다고 봤을 때는 지금 자리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구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구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본다면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색깔로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여기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마지막 하락을 만들고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이 시장 참여자도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 지지 매물대에서 하단까지는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유력한 지지 가능성은 이 8만 달러에서 살짝 이탈할 때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매물대들을 하락 돌파하는 자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 여기에 도달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바닥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봐도 원래는 여기서 지지가 나올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번 더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은 공포를 가지고 있지만 큰 공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던지는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포를 가지고 물량을 좀 던지는 그런 타이밍이 나와야 이게 시세가 반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가격대까지는 하락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이 시장에서 진짜 공포가 생기면서 한숨 돌릴 수 있는 반등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때의 이 구간에 대해서 좀 더 길게 살펴보면 사실 그때를 진짜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박스권을 한 번 더 만들거든요. 그런 자리를 현재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8만 달러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반등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전에 확인했던 9만 9천 달러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움직임을 예측해본다면 계속해서 큰 반등 없이 이렇게 하락을 만들다가 강한 하락 후에 강한 반등이 다시 발생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다시 또 하락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박스권을 예측할 수 있게끔 그런 움직임을 만들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사실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그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하락이 어떤 모양을 만드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기술적 반등처럼 보이게 쐐기 형태로 반등을 만든다면 여기를 이탈했을 때는 다시 매수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여기를 진짜 바닥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이 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옴으로써 진짜 상승할 수 있게끔 그런 확신을 주는 이런 패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대략적인 흐름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고, 저는 큰 추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추세가 흔히 말하는 그런 찐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제가 생각하는 이 하락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바닥이 이때처럼 정말 이렇게 많이 빠져야 바닥이 나올까, 그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당시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했냐면 최고점부터 바닥까지 7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가격대까지 하락을 할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 정도 하락을 한다면 약 3만 불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사이클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때 제가 다 미리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이 1차 반감기 사이클에서는 보면은 86% 정도 하락을 하고 그 다음 84%, 76% 이 정도로 조금씩 이 하락폭이 작아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이클에서는 76%까지는 아니고 한 60%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약 5만 불 정도 되는데 5만 불이나 저는 그 이상 6만 불을 살짝 깰 때 그 정도로 매물대를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가격까지 와야 이번 사이클에서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락은 사실 많이 하락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고점부터 지금까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나 보면 2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이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하락장에서 80%, 70% 이 정도 하락을 해야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27% 정도 하락을 한 것은 사실 시작도 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정도 하락을 하고 뭔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면서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약 30%까지 하락을 하는 것은 건강한 조정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을 계속 그려낼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는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멈추게 만들지, 이것 또한 바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매물대적으로 보면 사실 여기까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진짜 반등이 나올까라고 싶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보면 원래 이렇게 고점을 높인 다음에는 이전 고점을 건드리지 않고 반등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고점의 영역을 완전히 하락 돌파하고 횡보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이 12만 불을 넘어설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하락을 만들고 뭔가 큰 박스권으로 횡보하게 만들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해지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이 주요 지지선을 이제 주요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좀 더 큰 하락에 대해서 열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 구간을 다시 빠르게 회복한다면 이 기준에 대해서 다시 회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반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여기서 반등이 아니라 좀 더 크게 하락하고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임수는 열어두면서 그게 아니라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한 8만 달러가 깨지는 그런 자리까지는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시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